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김아란 대외협력팀장님 나오셨고요. 문현수 온라인 선거지원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야죠. 네, 그래야죠. 자, 저희들 해외 동포들 이제 투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 6월 말부터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뭐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한국 대통령 선거에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도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관심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본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실 때 좀 실제 우리가 일반 신문에서 보는 거 말고 또 저희들이 알면 투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인데 다 배워서 반갑고 또 열심히 여전히 선거를 돕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들 선거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고 우리는 공정한 그런가요? 위해서 먼저 초청했습니다. 예. 이거는 삭제해야 되겠네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이번에는 제외동포 그 투표하는 데서 선거 개표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절차만 좀 더 간소화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투표소가 늘어난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예. 문현수 팀장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전한 선대위에서 온라인 선거 있죠. 요즘에 아주 그냥 SNS에서의 선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언론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 언론에다 다뤄주지 않고,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면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언론이 막 이렇게 도배를 해요. 그런 그 잘못된 언론 환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말하고 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선거 운동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오미크론이 지금 한국도 거의 이제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의 선거 운동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하고 또 우리 지지자들이 말할 수 있는 바이럴 거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김 시대에 그 선거 유세하는 거 생각해 보면 뭐 여의도에 뭐 100만 명 모였다, 뭐 김영삼 후보에 뭐 부산 영도에 뭐 150만 명 모였다, 막 옛날에 사실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는 막 그 어떤 큰 광장에 사람 모아놓고 하나의 새를 가시하는 게 그 어떤 뭐 대세였었죠. 근데 지금 뭐 요만큼도 꿈도 못 꾸는 그런 모습이죠. 옛날의 모습이죠. 완전. 저 궁금한 게 지금 여론조사 계속 보면은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를 통틀어 보면은 그래도 좀 아직도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여론과 민심은 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샘플을 이렇게 보면 진보 쪽이냐 이제 보수 쪽이냐 이렇게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보수 쪽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 보복 의사도 피력했고,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그런 잃었던 그런 분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점점 이렇게 더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뭉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동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참 뭐 옛날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지금도 뭐 확진자 늘어난다고 해도 여기 저희들 미국에서 미국의 상황 뭐 캐나다 상황 이거 보면은 지금도 뭐 훨씬 좋아요. 대한민국은 그 방역 같은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상태고 또 뭐 부동산 문제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피부로 잘 못 느껴서 그런지 그렇게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우리가 볼 때는 잘 돼나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 열망이 그렇게 강한지 그건 참 의아스러워요. 뭐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K 방역도 잘한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K 방역의 우수성은 해외에서 알아주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허위사실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뭐 K방역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많이 유포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워낙 언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걸 믿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가 되고 내가 기자가 돼서 각각 개인이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인들이나 또 국민들한테 알리는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라인 선거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은. 네, 뭐 누가 그렇죠. 정치인이 와서 뭐 유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는. 그래서 그 지금 문 팀장님 하시는 일에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해외 온라인 선거 운동 뭐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담당이 아니라서 그에 대한 준비는 사실 미흡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제가 첫 방송을 접했는데 미주 아닌 우리 세상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우리 국내 언론과 다르잖아요. 뭐 어설픈 뭐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방송은 제가 아닌 거로 보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왜곡되지 않게끔 왜곡된 거는 바로잡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그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김아란 대외협력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담당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후보 경선 때 조금 불거졌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저희들한테는 남아 있는데 지금 네. 실제 선거대책위에서 볼 때 네. 민주당 내 어떤 단합 네. 또 옛날 경선 후보들 사이에 뭐 협력 이런 거 어떻게 돼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경선 때 사실 뭐 후보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 열혈 지지자들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불복을 하고 그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시위를 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어디나 그 자기 후보에 대한 그런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양쪽 다 한쪽은 뭐 금문 똥파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고 한쪽은 또 뭐 찢 어쩌고 막 이런 말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고 그러니까 양쪽 다 굉장히 서로 감정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또 말을 너무 막 하다 보니 그런 말을 걸림없이 막 쓰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 다 내가 왜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선이 끝난 뒤에 그 상황이 정리가 되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좀 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도 이제 대놓고 이재명 후보를 밀었는데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낙연 지지했던 그룹들의 어르신들을 바로 그 다음날 점심때 다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자기 후보한테 어떤 희망을 걸고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후보가 한 분으로 결정됐으니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거의 사장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분들 마음을 이제 좀 달래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정세균 후보를 밀었던 분들이나, 그리고 또 소수 또 추미애 후보를 또 밀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광재 후보를 밀었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밀었던 그 저변에는 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훌륭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힘을 다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합치려고 하면 그 주류 지금 현재 후보가 되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다른 후보를 밀었던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중앙선대본에는 여기가 이제 조직본부인데, 조직본부 내에는 정세균 후보를 밀었던 분들이나 이낙연 총리 밀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모여 있어요. 용광로 지금 멜팅팟입니다. 용광로 선대인데요. 지금 잡음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뭐 내부에 소소한 문제들은 있지만 단시간 내에 또 모여서 또 굉장히 또 주장도 강하고 개성도 강한 또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역량 있는 분들이라서 뭐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지금 잘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후보가 이성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후보인데, 너무 같은 동급으로 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보수가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개인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좀 결집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소음도 많이 들리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네,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 사실 선거는 기세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기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상황이 또 너무 많이 모여도 좀 국민들한테 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서 많이 못 모이지만, 사실 대전이나 충청권 천안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더구나 충청권은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 잘 아시겠네요, 김 사장님. 네, 그렇죠. 저희들 예, 잘 안 움직여요. 충청도 출신이라서. 저나 저 친구들 안 움직입니다. 예. 네네, 안 움직이고 또 속에 있는 거 표현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대전, 천안 그런 쪽의 어떤 분들이 그 후보가 나오는 유세 현장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정말 군중이 운집했다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지자들이 결집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섭섭했던 마음들, 그리고 문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이런 게 성이 차지 않고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바닥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섭섭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좀 미움, 또 부동산 폭등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미움, 뭐 그런 감정이 엄청 많이 흘러다니고 있었는데, 상대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자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 쪽이 집결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좀 섭섭한 마음들을 조금씩 지금 접어가고 있는 중 아닌가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투표장까지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표장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세를 낮추고 더 설득해서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투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프랑스에 있는 뭐 레아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재외동포 투표에서 그 투표하고 나서 그 투표함이 이제 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현지에서 개표를 가면은 뭐 투표함이 바뀔 염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지 진짜로 실제로 그럴 위험성이 큰 건지,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건지.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제까지 주 애틀랜타 총영서관에서 선거 업무로 이렇게 랠리에 오셔서 준비하시던 분들과 제가 접촉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따르면은 전혀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일하시는 게 프로페셔널하고요. 만에 하나 흐트러짐이 있을까 이렇게 만전을 기하시는 모습들을 있지 않습니까? 네, 전 뭐 정치학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저는 뭐 행여나 이번 선거에서 제외 투표소 일부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를 저는 뭐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거 요번에 그 투표소 느리고 이렇게 투표하는 과정, 이것도 제가 뭐 정치학은 모르지만 하나의 주제로 해서 논문 하나 쓸 만한 거리가 되나요? 이런 것도 이 사례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해외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정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건 상당한 큰 의미가 있는 진짜 장족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은, 그 이번에 이 랠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께서 우편 투표까지 도입이 됐었더라면 네, 네,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금상첨화였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기뻐요. 랠리 지역에 제외 투표소 설치가 된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지만은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우편 투표가 도입이 네, 네, 됐었다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뭐 다른 캠프에서 관계자분 나오시면은 제가 뭐 똑같은 말씀 드릴 텐데, 자, 우편 투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큰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우리 제외 동포들의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재외동포 투표 그 일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네, 랠리 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투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인데요. 여기에는 2월 25일 금요일부터 2월 27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투표소가 운영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무 때나 오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에 네네. 한해서 가능합니다. 네, 랠리에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랠리의 투표소가? 지금 투표소는 제1한침례교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물론 세계적인 위기 있잖아요. 뭐 경제적 위기, 기후 위기, 또 환경 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이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한반도 또 전쟁 위기까지, 특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는 이런 거를 해갖고 또 남북간 굉장히 위기적으로 치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대통령이란 거는 과거에 어떻게 일을 해왔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2번, 또 경기도지사 일을 하면서 그 실적이 그 공약 이행률이 96%였다는 그 실적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우리 동포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바쁜 일정이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저희 미우새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나누고 싶은 내용을 공정하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정당이나 후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